안녕하세요. 오늘을 위해 투자하자 제프예요. 그동안 미국 기업 이야기는 뉴스레터로만 제공해드리고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은 ETF 장기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주 투자는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 지금 뭔지,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지, 이 정도는 대강 알고는 있는 게 ETF 투자자들에게도 마음 편히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어요. 초보자를 위한 미국 기업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무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다들 엔비디아는 잘 아실 것 같아요. 2023년에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1년 만에 3배가 넘게 올라서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어요. 참고로 삼성은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무려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비교도 안 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브로드컴은 얼마 전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어요.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또 둘 다 AI 반도체 회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를 먼저 볼게요. 지난 5년간 엔비디아 주가 그래프예요. S&P 500 지수가 82% 오르는 동안 엔비디아는 무려 2230%가 올랐습니다. 즉 22배가 넘게 올랐어요. 내가 만약 5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 바로 22억이 되는 거죠. 2022년 전에는 게임하는 게이머들한테 게임 부품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AI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가 됐어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면 엔비디아 성장률은 더 압도적이에요. 내가 만약 10년 전에 엔비디아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이게 얼마가 됐냐면 300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겁니다. 브로드컴 주가 성장률도 엄청나요. 지난 5년 동안 S&P 500 지수가 82% 올랐고 브로드컴은 644%가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최근 특별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다음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브로드컴에 대해 궁금한 건 이거 하나일 거예요. 브로드컴이 10배 오르는 회사가 될 수 있냐? 비즈니스가 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지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브로드컴이 10배 오르는 회사가 될 수 있을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죠. 심지어 지난 1년만 보더라도 주가가 2배가 됐는데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거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S&P 500 ETF로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 결정하기 전에 꼭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AI와 관련된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좋은 기회들은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찾으려면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된 후에 어떤 기업이 가장 주가 상승에 유리할지 그때 공부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10배 오르는 기업을 찾겠다고 유명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고점에 몰빵해서 결국 손절했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속한 AI 산업에 대해서 대강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브로드컴이 최근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만큼 성장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I 산업 구조를 AI 밸류 체인, 즉 가치 사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치 사슬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말해요. 인공지능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눠집니다. AI 구축을 위해 강력한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여기 들어간 핵심 장비들을 AMD, 인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델 EMC,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조합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TSMC, 브로드컴, SK하이닉스, 삼성 이런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의 부품인 반도체를 만들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그다음에 개발자, 그다음에 다른 장비와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AI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 메타 같은 회사들이 있고 AI 학습과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아마존과 구글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죠.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 챗GPT 이런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들이 있고
뭐 기업용 AI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특화 서비스들도 있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인 브로드컴의 사업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너무 복잡하게 들리지 않나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공지능 사업을 요리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AI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서비스들을 무료로 쓰고 계시다면 무료 시식을 통해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식당이 바로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럼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리, 즉 인공지능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 장소의 시설이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전기, 가스, 유지 관리 설비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걸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리의 재료들을 잘 관리하는 게 데이터 인프라예요. 이것들을 활용해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바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오픈 AI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맛있는 요리를 위해 필수적인 최첨단 요리 도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AI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AI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가장 사랑하고 꼭 필요한 요리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제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엔비디아의 GPU는 다양한 AI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맥가이버 칼이랑 비슷해요. AI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고 전체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제품 살려고 줄 서 있어요. 브로드컴의 ASIC는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 제작, 주문 제작 조리 도구예요. 대형 기술 기업들과 함께 각각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요. ASIC가 바로 맞춤형 반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조금 근접하려면 범용 AI 칩과 맞춤형 AI 칩,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범용 AI 칩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맞춤형 AI 칩은 브로드컴이 강자예요. 이 두 시장은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쟁도 합니다. 맞춤형 AI 칩은 개발을 의뢰한 회사의 의도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이외의 작업은 좋은 성능을 내기는 어렵죠. 모든 맞춤형 장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개발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초기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되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할 때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요. 맞춤형 칩의 또 다른 특징은 전력 효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GPU보다 전기를 매우 적게 써서 많은 전력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브로드컴이 앞으로도 계속 잘 성장하려면 여기 바로 ASIC의 시장이 계속 잘 성장해야 돼요. 브로드컴은 AI 산업 호황 효과를 제대로 받으면서 매출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24년 매출이 516억 달러라고 하는데 2023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브로드컴에서는 심지어 2027년까지 AI 산업 규모가 600억에서 900억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규모는 2024년 전체 매출보다 많은 수준이니까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 중 하나는 세계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구글, 메타, 그다음에 틱톡의 바이트댄스, 이런 회사들이랑 AI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이 세 개의 대기업이 각각 100만 개씩 맞춤형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와 AI 추론 전용 칩, 그리고 애플이랑은 AI 전용 서버 칩 개발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체 AI 칩 개발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빠른 성능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AI 칩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거대 기술 기업들의 AI 사업은 현재 엔비디아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서 충분한 수량을 제때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부르는 대로 사야 되는 문제에 처해 있어요. 이런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는 회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맞춤형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여요. 당연히 브로드컴도 경쟁사가 있겠죠. 브로드컴 경쟁사로 자주 언급되는 회사가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브로드컴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벨의 시가총액은 브로드컴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13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브로드컴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이 회사도 꽤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각자의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앞으로 10배 성장해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되려면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우선
고객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소수의 대형 고객에만 매출을 모두 의존하고 있어서 새로운 고객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ASIC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아니까 경쟁도 함께 치열해지고 있어요. 기존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랑도 경쟁해야 하지만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도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AI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AI 인프라 산업이 계속 커지려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AI 서비스 시장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럼 브로드컴이 10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바로 이 AI 서비스가 충분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투자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증거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요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펴본 AI 산업,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서비스들이 크게 성장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시식 코너에서 맛만 보고 있고 많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만약 고급 요리들이 올해 기대만큼 안 팔리면 작년과 올해 있었던 AI 회사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으로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회사와 이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1 년에 몇 배씩 오르는 AI 기업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딱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손실했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지금은 시장을 공부할 기회로 삼되 메인 투자는 역시나 안전한 ETF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산업과 시장에 대해 잘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어떤 회사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투자해 보기를 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